오늘은 저기 그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구르지에프의 그 제4의 도라고 하는 이걸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르지에프의 사상이 이제 제 네 번째 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상 전반에 걸쳐서 네 번째 도에 관해서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사상인데, 제가 옛날에 대만에 갔을 때 대만 그 큰 그 101층인가 뭐 100층 넘는 그 빌딩 아래 그 지하실에 성핑 그 저 책방이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책을 구경하다가 이 제4의도라고 하는 책을 그때 발견을 했으니까 벌써 30년 전 됐겠네요. 그래 이 책을 보고 이거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그때 책을 사가지고 오랜 세월 틈틈이 한두 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한문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깨알같이 이 책에 써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냥 뭐 훑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워낙 좋은 것이기에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자료를 잘 이제 정리하면 될 수 있는 파일을 얻어서 한번 이제 제 공부 삼아 한번 더 훑어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교재도 한번 이제 제 공부 삼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하게 됐어요. 물론 소유기는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4의도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네. 이게 전부 보니까는 16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이 16장으로 돼 있어서 그 한 500페이지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히 끝날 책이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소유기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그 이것저것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소유기만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래서 16장까지 이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번역자의 서문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이제 대만에서 제가 책을 구했지만 중국말로 번체로 이제 그 중국의 대만에 있는 그 양비화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쪽을 좋아해서 이걸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책은 이제 영문판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영문판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지만, 저희같이 영어를 못하면 보고는 싶은데 못하면 이 중국말로 번역된 거, 대만 그 번체로 번역된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비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40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참 좀 안타깝죠. 그분이 이제 서문을 쓴 거예요. 이 서문은 아마 오스펜스키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요. 그 역자가 대만말로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하신 그 역자가 서문하기를, 본서의 그 작자 지은이, 본서는 이제 제4의도라고 하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피트 오스펜스키인데요. 이게 말이 조금인데 피터 디 오스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쿠제프의 제자들이 많지만 쿠제프의 사상을 집약해서 제4의도라는 책과 또 그 자서전이 있어요. 쿠제프의 자서전을 썼는데 제일 잘 썼죠.
이분이 원래 작가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마음에 와닿게 글을 참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해도 깊으시고. 그래서 작자는 피터 오스펜스키라는 분인데, 오스펜스키예요. 근데 이제 아국은 러시아 나라잖아요. 러시아국의 수학가이면서 철학가를 겸한 사람이에요. 수학가이자 철학가를 겸한 사람. 1878년에 어디서 출생했냐면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에서 출생한 거죠. 어자가 들어가면 뭐뭐에서 장소니까 에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1947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어디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근교에서, 런던 가까운 그 교회 지역에서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래서 이 오스펜스키 씨는 천자총명하여, 총명한 거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좀 혜택을 받은, 하늘로부터 났을 때보다도 총명해서 소년시대에 벌써 곧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학과 생물학과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소년시대부터. 그래서 대하여 뭐예요? 제4차원 사도공간 4차원 공간에 대한 관념에 대하여 특별히 그 흥취를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18세 때문에 불만, 만족, 만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뜻이 학교의 상규생활, 정규생활과 그리고 이제 고전을 배우는 그 과정에 대하여 만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천재이기 때문에. 그는 결정했어요. 뭐를? 곧바로 대학으로 연결하지 않고 올라가지를 않고 이 말이죠. 시작하기를 이제 직접 대학으로 올라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대학을 갈 시기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뭘 시작을 했냐면 여러 번 독자적으로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략 이때 그때 시우에 있어서 이 말이죠. 대략 이때서부터 말이에요. 이때 있을 때부터 그는 또한 그 사작을 개시했다, 시작했다는 거죠. 사작이라는 거 글쓰기를 작가로서. 그때 대략 독자 여행하면서 대략 그때 이 시기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후에 오스펜스키 그는 종사했다. 몇 년간 신문사 일에 종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또한 유력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러시아나 구주나 동방에 아시아 각 지역, 인도니 뭐 이런 데를 각 지역을 여행을 했다는 거죠.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죠. 기자 생활하면서. 그래서 1905년 오스펜스키가 27세 때 오스펜스키는 근거했다는 거죠. 뭐에? 영원히 회귀하는 관념에 근거하여 한 권의 다소 체유 한 권을 썼는데 뭐냐면 다소 얼마간에 체유 자전성질적인 자기 개인의 자전성적인 성질의 소설을 띠고 있는 그 한 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이바노우치의 기이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 영어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하니까 이 책은 27세 때 썼지만 10년 후에 그 뒤 10년 후에 이제 37세 때가 되겠네. 비로소 러시아에서 출판하였다는 거예요.
그 1907년 이 오스펜스키는 수차 여러 번 이제 접촉을 했는데 그냥 통신론, 신과 통하는 그 이론의 그 저작들을 이제 접촉을 했다는 거죠. 신과 통하는 그런 이제 저술들과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에게 심각한 인상을 남겼다. 신과 통하는 거니까 뭐 이게 현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저작도 많이 쓴 거를 접촉하면서 심각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또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 책을 보면서 미르주의적 관념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미르. 비밀스러운 뜻이죠. 미르. 신비한 그것을 가르치는 그 주의적 관념. 그래서 아울러 그런 걸 발견을 해갖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계시 뭐냐면 찾을 심 찾을 벌이에요. 뭘 미르를 가르치는 학교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서 배우려고. 그래서 일찍이 이 편력은 두루 도냐는 거 거친 데는 어디냐면 영국이나 법국, 그 다음에 이태리,希腊, 애굽, 인도, 그리고 성난인 실론 등 지방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오스펜스키는 비로소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러시아로. 1차 세계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러시아로 돌아왔다는 거죠. 1915년 초에 오씨는 선후, 앞서거나 뒤서거나 성피트법인데 요새 말로 상트페테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나 보여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게 연령경르라고 지금의 도시 이름은 그런가 본데 찾아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근데 지금 상트페테부르크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트베르트고와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거죠. 앞서는 생터베르크, 뒤에는 모스크바 손으로. 그래서 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라니까 이제 어떨 때는 상트베르크 가고 어떨 때는 모스크바 가고 어떤 모스크바 가고 그다음에 상트베르크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냐면은 여러 차례 관련 있는 뭐냐면 그 오스펜스키가 많은 나라를 여행했고 또 그의 탐색 기저귀에 그 그 기적을 이렇게 찾고 탐색을 했잖아요. 그런 자기 경험을 공개적으로 생테부르크하고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개 강연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매번 청중들의 그 사람의 숫자가 모두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유럽 쪽에 모스크바나 이런 생테부르크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그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했는데 그 같은 년 그 봄에 춘천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오스펜스키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오스펜스키가 그 자기 강연을 청중들이 그 얼마간의 그 청중들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청중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갈길부, 이 구제프라고 하는 구르제파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소개받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오스펜스키 생명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오스펜스키는
구제프의 제자라고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구제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구제프하고 3년간을 만나면서 그 들은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지금 이 책도 다 공개 강연한 걸 모아서 이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따라서 이때부터 말이죠. 오스펜스키 오씨는 흥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뭐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흥미를 가졌는데, 뭘 연구하는가, 그 관계되어 있는, 재밌네요. 오스펜스키는 흥미를 가졌다. 근데 집중적으로 흥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에 관한 거냐? 관련 있는 걸 연구하냐? 사람의 의식에 그 발전할 수 있는 실용 방법,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명상법이라도 되겠지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흥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 씨는 갈길부와 가까이 하여 거의 3년을 연구했었다는 거죠. 자주 만나가지고 맨날 듣고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3년간 사이에 갈길부, 구제프의 그 가르치는 뜻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기록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스펜스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만한 또 제자가 없었던 거죠. 뛰어난 제자는 많지만 오스펜스키는 이해도 깊었고 또 글 쓰는 솜씨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썼다는 거죠. 물론 이제 쿠제프가 허락하에 이제 쓴 거겠죠. 그래서 이 자본, 이 책이죠. 책의 필기는 말이죠. 이 제4회도라고 하는 이 책이 두꺼운데, 이걸 필기한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스펜스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뒤에 1949년도에 출판된 거예요. 세상을 떠난 후에 1949년에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목을 이름해가지고 기적을 탐색한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 조그만 글씨로 무명교학적 편단 그랬어요. 이름이 없는 그 교학, 학교의 가르침이겠죠. 예, 그 편단, 편린 이제 그런 제목을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1917년 러시아에서 대혁명이 발생했잖아요. 러시아 대혁명이요. 그때 오스펜스키는 이제 1917년에 발생했는데 1920년에 리게 떠났다는 거죠. 러시아를 떠나서 떠났다는 거죠. 앞으로 갔다는 건데, 왕군 사단 정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17년에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오스펜스키 시키는 1920년 3년 후에 이제 떠났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나라를. 근데 떠나기 전에 그 20년, 17년에 일어났으니까 18년, 19년, 20년이잖아요. 20년에 떠났지만 18년, 19년 그 전에 어딜 갔냐면 군토담 정부라고,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데, 이스탄불이요. 터키 이스탄불인가요?
거기에서 아울러 거기 속에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탄불 속에 있으면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하여튼 저번에 강의 모스크바다 했을 때 뭐 1000여 명 이상이 와서 했잖아요. 흡인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청중들이 다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1000여 명이 넘게끔. 그래서 20년에 이제 떠난 거죠. 그 전에 이제 이스탄불 가서 많은 사람한테 강의하고, 그리고 20년에 떠나서 21년에 오스펜스키는 이 요청에 응해서 런던에 이르렀다는 거죠. 런던에서 이제 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청하니까 응해줘가지고 런던에 가가지고 교학공작에 종사했다는 거죠. 교학하는 그 일에 종사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스펜스키가 런던에 오고 머물었던 기간이 1921년부터 1940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머물렀네요. 런던에서. 그리고 20년 머물다가 이로써 후에 뒤에 천거에 옮겼어요. 어디로? 뉴욕. 미국의 뉴욕으로 옮겨간 기간이 40년까지 있고, 40년부터 47년간 7년간 있었네요. 그래서 그 7년간 있으면서 제한회행, 거행했다는 거예요. 뭐 행동을 일으켰다는데 뭐냐면 1년에 이제 그 공개 강연, 1년에 공개 강연을 거행하고, 공개 강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정에 잡혀서. 그것을 이제 제한 외에 나머지 시간에 이 말이죠. 아울러 뭘 했냐면은 비밀한 뜻의 흥미가 있는 인사들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시간을 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하는 과정을 안배했다는 거예요. 따로 미리에 대해서. 이 미리가 이제 구르지에프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 차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제 취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매차 한 번 모인 때마다 먼저 낭독을 해요. 오스펜스키가 원고를, 일단의 그 원고 강의할 수 있는 원고를 먼저 낭독을 한 다음에, 그런 연후에 오스펜스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한 다음에 그 자기 원고를 읽은 다음에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한 게 지금 이 제4회도 안에 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질문하면 답하고 또 질문하면 답해서 그 내용이 이제 재밌기는 한데 번역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죠. 이 중국판하고 영어판을 봐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아쉽지만 그래도 이 한문판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또 이 제4에 대해 이렇게 완역한 게 제가 못 봤어요. 오랜 세월 지나도. 누가 뭐 이걸 뭐 하겠어요, 상업적으로. 아울러 이 원고를 강의하는 가운데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제에 대하여 진일보적인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원고 강의도 했지만 강의할 때는 그 원고 강의를 보면서 설명해 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의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적인 그 강의할 원고는 뒤에 잘 편집해 가지고 인가능 진화적 심리학 이런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편집해 갖고 이 책은 얇은 책자로
이제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전에 구해서 봤는데 누구 줬죠. 근데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 책이 잘 됐어요. 그 일서를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정선했다는 거죠. 아주 아유, 조금 잠깐만. 정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엑기스만 그 골라서 예, 그 문제와 해답을 골라서 이제 낸 것이 엑기스와 아주 잘 된 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해서 원고 강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문제점과 해답하고 답한 게 있거든요. 그걸 모아서 이 제4회도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대만에서 보고 야 이렇게 정치하게 이렇게 그 책이 돼 있구나 해서 굉장히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문도 약하고 이해력도 부족을 해가지고 깊이 있게는 못했죠. 그래서 이 제4회도라고 하는 이 책은 이 본서는 말한 것이 뭐냐면 일종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도다 쿠제폰 학생이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일에 평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에게 지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낸 거죠. 한 갈래 내재적으로 발전하는 도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네 번째 도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정신세계사에서 이 쿠제프에 대한 그 잡지가 나올 때 쿠제프에 대한 그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 잡지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깊은 내용인데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량도 많지도 않았고, 또 이게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접하기가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재 발전하는 도인데 네 번째 도가,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방법과 이 제4의 종류의 방법과 하면 다음에 3종의 기존에 하고 있던 3가지 종류의 이 말이죠. 둔세, 세상을 은둔하거나 피하거나 숨어서 지내면서 수행하는 전통적인 그 방법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3종 방법이 뭐냐면 제 첫 번째 도가 즉 회교와 인도교. 인도교 그러면 이제 고행이 이제 많이 생각되잖아요. 인도교의 수행자들이 하는 방법. 이 고행수도자라고 돼 있네요. 두 번째 도는 뭐냐면 승려의 방법이에요. 스님들이 하는 방법. 스님들도 전부 은고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제3회도가 뭐냐면 유가파 수행하는 사람들의 방법. 이랬어요. 욕이라고 돼 있네. 요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걸 번역한 제4회도 책을 번역한 양비화라는 여자분이 이제 뭘 썼냐면 아호월간이라고 하는 대만에 그 월간으로 책을 내는 그런 회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호월간의 찬조, 도움과 지지를 도움을 뜻을 이어받아서 이 말이겠죠. 그 지지를 받아서 이 말이죠. 급여, 나에게 번역하는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이 이 간행물 월간에서 달마다 나오니까 간행물에 연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제4회도라는 책을 번역해서 연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서는 모두 합계 16장으로 돼 있고 매 장은 1장 2장인데 매 장을 갖다가 이 세 번으로 나누어서 그 신문에다가 그 월간지에다가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978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조금씩 끊어지다가 또 계속 이어져서 이제 이게 연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1983년 1월이 돼서야 이르러서야 전체 책이 비로소 다 그 간행물이 완전히 실려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83년이니까 거의 이제 5년이잖아요. 2월인데 1월에 끝났으니까 5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기 지나온 때가 그냥 5년간으로 이제 그 해서 정리가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대하여 아호 월간을 이라는 전체 그 동인한 그 애호와 그 신로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5년간 하는 그것에 대하여 번역자인 나는 정말 이 신치침사구인가요? 사의를 고마움을 표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만 이 서문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서 제4회도의 그 번역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또 이게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거는 능이 목전 현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지금 이 번역돼서 나온 게 현재에 도달한 것은 이와 같은 정도의 정확성과 가독성, 읽을만하게 만들어준 거는 거의 그 마땅히 전체 어디로 공이 돌아가냐면 어떤 사람한테 돌아가냐면 일찍이 대만에 있으면서 교수직을 맡았어요. 4년을 맡은 미국의 그 친구인 서베리 박사, 닥터 페리 스미스의 그 인내심으로 자기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침 받은 그 덕택이니까 그 사람한테 공이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번역자인 나는 특별히 이 향타 그를 향하여 표시한다. 최대적인 가장 큰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번역한 글 중에서 면하기는 어렵다. 다시 회유, 이 차고쳐 번역을 했지만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총초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역자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후의 번역한 자가 필요하죠. 요컨대 부대 설명한다면 이 말이에요. 부차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본서의 그 복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지에 보면 여기 표지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도형이 있거든요. 표지 위에 도형은 이것은 어디서 취했냐면 영문판 원판의 그 정장본 그 위에 있던 그 그림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다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저 표지에다가. 근데 뭐와 유사하냐면 원권의 도형은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 도형은 이 말이겠죠. 뭘 대표하냐면 영원히 회귀하는 관념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그 의의는 노자가 말하는 도와 서로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도 그
단자는 도지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되돌아가는 건 도의 동이다. 왔다가 되돌아가니까 이게 이 순환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게 돌고 도는 것이 쉬지 않고 음과 양이 대립하는 것이 화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 속에다가 그 중앙에 두 개의 삼각형이 상하로 뒤집어져 갖고 중첩된 도형이 있다 그랬네요. 요런 거겠죠.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이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은 뭘 대표하냐면 두 가지 종류의 진실된 존재의 단계, 측면의 그 상호작용을 표시한다는, 대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983년 4년 5월 16일 날 번역자 양비화가 상가 서문을 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이 책이 제1장 그러면 이 책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먼저 여기 잔뜩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1장 안에 이런 용어들, 이런 단어들이 이런 것에 이 단어들에 관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적인 언어 문자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본 책에는 이 네 번째 도의 그 본 책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하나의 소제목들이죠. 그리고 심리학적인 연구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의 완전성이 아니라 불완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세계의 연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사람의 연구에 대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척도 원리에 대하여, 이게 척도 원리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능한 진화, 그 다음에 자아가 뭔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허다한 나, 이랬어요. 아주 많은 나. 제가 쿠제프 사상을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 허다한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눈이 좀 열리면 이 내면 세계에 무수히 많은 나를 봐요. 나가 존재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서유기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금강경에서도 구류 중생이 나오잖아요. 9가지 종류의 중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생들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중생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루제프 사상의 그 세 가지 중요점이 인간은 기계다. 기계라는 거죠. 인간은 기계적인 것이 기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인간은 하나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다루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다가 지금 이 허다한 나거든요. 이 허다한 나가 내 안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허다한 나가 인간 속에 있는 부속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그냥 핵심적인 인간은 하나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구제프는 길거리 이렇게 그 오스펜스키하고 대화할 때 저 길거리 다닌 사람을 봐라. 다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깨어있질 못하다는 거죠. 이 내면에 있는 무수한 그 나라고 하는 그게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다 잠들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건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 부분, 인간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 감정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 운동적인 부분,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의식 상태도 네 가지가 있다고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자아 연구를 해가지고 허다한 내가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 자아를 관찰해야 한다. 어떻게 관찰하냐. 그리고 그 자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요 기득작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인득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용어들이 일반에 쓰는 용어는 아닌데 구제프 자체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근동 인도의 어디 오지에 들어가서 이런 사상을 배웠는데 그 사상 단체가 그게 바빌로니아 때부터 내려온 그 단체라는 거예요.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흘러나온 이게 사상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사상이라고 지금 이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의 원래 사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그 고등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사람은 바로 이러한 그 한대의 기기다 이 말이죠. 기계라는 거예요. 기기이기 때문에 공작이라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을 하잖아요. 뭘 상상하고 이게 굉장히 수행에 안 좋은 거죠. 상상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허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런 종류가 모두 다 연계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설황이라고 하는 거 황당한 걸 사람들이 또 말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는 걸 또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은 매요 의지가 없다고 나와요. 의지가 없다고 나와요. 사람은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다. 그리고 공제결여해요. 그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내면의 허다를 다스리는데 관찰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이 다스리는 게 그게 힘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쾌하지 않은 감정 혹은 이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소극성적인 정감. 이게 좀 미흡고 화내고 이런 부정적인 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표현했을 때 영어 원문은 영어식으로 표현했을 거잖아요. 그럼 영어식 표현이 더 정확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그 영어를 보고 이 중국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거, 개변하는 거. 그리고 모든 기능에 대한 관찰, 인동, 동일시. 제가 이 쿠제프 책을 조금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 위파사나 미얀마니 가지고 초기 불교 배우는 분들이 옛날에 제가 어떤 스님이 이제 강목 스님이 강의하는 거 일주일 가서 들어봤는데 인간의 그 정신세계나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석을 하는데 되게 지루해요. 처음 들으니까 신기하기도 했긴 했지만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봐도 설명할 때 보면은 인간을 분석을 하는데 되게 지루해요. 불교적인 방식이. 근데 이 구제프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서로 같은 건데 이거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깊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스님들이
이 제4에 대한 이 내용을 알으시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거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불교적인 그 용어들이 전혀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머리로 전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듣긴 듣지만 가슴에 뭘 건드려야 사람은 기억이 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억에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한다는 거. 뭘 고려하는 거, 이것도 이제 내재적 고려, 외재적 고려 가지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또 잠자는 거. 그리고 이 감옥에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우리가 지구에서 있는 게 이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옥에 있는 줄 모르죠. 사실 살고 가만히 보면 자유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가.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살면서 여기가 감옥이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벗어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집단적으로 도망갈 수가 없고 소수의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도망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해요. 근데 이러한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구제부의 사상이거든요. 구제부의 사상을 오스펜스키가 3년을 교류하면서 다 써도 좋다고 해서 해가지고 영어로 쓴 거잖아요. 오스펜스키가. 그러니까 이해를 참 탁월하게 한 거죠. 글도 탁월하게 썼고. 그리고 사람을 나눠서 7종류로 이제 나눠요. 그리고 인간은 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계라고 하는 걸 로봇은 그 안에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기계가 의지가 있으면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계는 고장이 나도 인간이 탓할 수가 없죠. 기계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라고 입력을 했는데 얘가 자기 의지가 있어서 딴짓을 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도 벌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고장나도 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기계적인 인간도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기계적인 인간. 그리고 이 3의 법칙, 7의 법칙 탁월해요. 그 다음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또 설명을 하고, 아문, 우리들은 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 뭘 할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자기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요 이론이 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거,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능히 발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불병의 그 3가지 종류의 영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기성품, 자석이 있는 중심에 대해서, 에너지잖아요. 중심의 에너지.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자기 진압절성지를 띠고 있는 중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우리들의 생활은 이 우주, 광대한 우주 중에 지구라고 하는 한 개의 이 부서진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안 좋은 파괴적인 위치, 지구라고 하는 게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에서 발사되는 그 방사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칙적인 율축의 순서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제목을 먼저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단어를 나열해 놓고 뒤에 이제 계속 여기에 관해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일장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일단 좀 소개해 드리고, 저도 시간 남 틈틈이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원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남이 설명한 거 이렇게 그 사람이 소화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능언경이면 능언경, 서유기 원서를 놓고서 해야 이제 거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심 나는 건 더 깊이 간 분들에게 물어서 나를 또 발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